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런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방형 금융 플랫폼 메이커다오의 남두환 한국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메이커다오의 한국 대표 및 아시아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남두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 명료한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메이커다오가 무엇인지 간략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다오는 현재 가장 큰 탈중화된 스테이블 코인 다이와 그다음에 이제 다이의 가치를 1달러 유지시켜주는 메이커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현재 요즘에 핫한 이제 디파이 탈중화 금융에서 현재 50% 이상을 차지하는 디파이의 어떻게 보면 1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 명료한 또 인사와 또 함께 또 메이커다오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디파이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 블록체인 업계의 화두 중 하나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메이커다오 역시 디파이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디파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전통적 금융과 함께 디파이가 무엇이 다른지 또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디파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예전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자, 그럼 디파이가 뭐냐 보면은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 어떻게 보면 탈중화 금융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 금융과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는 다양한 업체가 있지만 뭐 대출 서비스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다양한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가면은 뭐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탈중앙 금융에서는 그런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을 빼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메이커다오를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메이커다오 시스템만 보더라도 기존의 대출 서비스는 그렇게 서류 작업도 많고 당연히 뭐 KYC나 그런 건 당연하게 느껴지고 이자율도 매우 높고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개인 지갑에서 이제 탈중화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탈중화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디파이는 사실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빠른 성장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디파이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변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크게 또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요즘 트렌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디파이가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EOS나 심지어는 바이낸스 체인을 통해서도 디파이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디파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이제 메인넷에서도 이런 이제 금융 상품을 제공해 주고 싶은 그런 이제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원래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니토라고 해가지고 두나무 회사의 자회사인 DXM에서 관리하는 이제 랜딩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등도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대출 서비스나 그런 쪽에만 집중을 했지만 최근에는 뭐 예측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 시장이라든지 등등 디파이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분산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또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제 과거 미국과 유럽 쪽에서 좀 성행하던 것이 이제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점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경과 아마 맞물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이커다오를 통해 무언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다오가 사실 2014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그 전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CEO 이제 크리스틴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메이커다오를 시작한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그 전까지는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제 금융 기관을 통화됐습니다. 그래서 테더만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은행에다가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입금을 하고 예치를 하고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나온 게 이제 메이커다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메이커다오 시스템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은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라고 하면은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암호 자산을 담보로 잡고
발행을 해서 나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금융 기관을 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좀 더 탈중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탈중앙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다이와 메이커 이 두 토큰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주된 키가 아닐까 또 싶은데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가 코인이 딱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코인이 두 개인 어떤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다이랑 메이커를 일단 설명을 하자면요.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현재 그 미국 달러의 가치와 연동돼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다이 같은 경우에는 발행이 될 때 제가 아까 전에 살짝 설명을 했지만은 암호 자산을 담보로 잡고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 서비스가 되는데 이 대출 서비스의 그 수수료비를 메이커 토큰으로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 토큰은 수수료비의 역할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정책,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비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아니면 저희가 뭐 어떤 암호 자산을 담보로 잡으면은 어떠한 암호 자산을 담보로 잡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중요한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 중에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한 이유 이 점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높아진 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그 할 수 있지만은 또 제한된 점이 뭐냐면 특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켓이나 아니면 거래를 할 때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면을 먹는다 쳤을 때 하루는 갔는데 500원인데 그 다음 날은 1,000원, 그 다음 날 2,000원, 그 다음 날 300원 이렇게 변하면은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둘 다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뭐 계약을 했는데 뭐 1년 뒤에 돈을 빌리는데 그 자체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은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역할을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럼 그냥 현금을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쓰냐? 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현금은 특히 저희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런 데 적용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암호화폐의 가치는요, 사실 뭐 실생활에서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 카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트너십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먼트 쪽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좀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건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WireX라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외국 이제 카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회사에서 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를 입금을 시키면은 계산을 할 때 이게 네. 이제 이게 외국 쪽이니까 달러를 바꾸고 그걸로 이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 그걸로 이제 커피를 사 먹었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로 뭐 결제나 그게 되냐 하면은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는 것을 또 이제 증거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 금융인데요. 이것을 핵심으로 하는 메이커다오의 플랫폼 구성 그리고 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단 그 서비스를 좀 더 설명하면서 플랫폼을 같이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다이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했었는데 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제 CDP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담보 대출 서비스인데 그 담보 대출 서비스는 이제 암호 자산을 담보로 잡고 이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담보로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관이 가서 이제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으면은 그거의 최대 66.6%까지 이제 다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이랑도 많이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다이가 발행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담보물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받고 싶으면은 수수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비는 메이커 토큰으로 내게 되고 여기서 낸 메이커 토큰은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은 메이커 토큰의 가치는 계속 이제 오를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까 전에 담보물을 한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저희가 발행한 다이가 어떻게 보면 담보물보다 더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담보물이 있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저희가 메이커 토큰을 추가로 발행해서
팔아서 그걸 충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이커 토큰 홀더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도 있지만은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면 계속 소각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리워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발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었는데 이제 메이커다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CDP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뭐 레저나 그런 이제 개인 지갑이나 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뭐 코인베이스 월렛이든지 스테러스 월렛이라든지 그런 이제 다양한 좀 더 쉽게 이제 연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CDP 담보대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거는 CDP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뭐 미래에 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다이 아까 전에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받든지 뭐 리워드를 받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주요 서비스는 CDP라고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담보대출 서비스, CDP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된 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사실 좀 변동성이 또 큰 게 또 단점 중에 또 하나이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또 세워두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운영을 하면서 그 아실 분은 알겠지만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한때는 $1,200까지 갔던 게 그 심지어는 $100까지 가고 하면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대응책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직도 저희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지만 저희 이제 수수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비는 메이커 토큰을 내게 되는데 그 저희가 아까 대출 서비스로 얘기를 했는데 대출 서비스에 만약에 수수료비가 높으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이제 대출 서비스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수수료비가 높으면 사용을 안 하겠죠. 네. 그런 비슷하게 오히려 반대로 그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수수료비를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수수료비가 12.5%지만은 전에 이제 저희가 하락장이 좀 심하게 왔을 때는 0.5%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수료비를 통해서 이걸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더리움의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한 분들은 서비스 이용이 힘든가요? 그 미래는 가능한데요. 현재는 지금 이더리움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MCD라 해서 이제 영어로는 멀티 콜라럴 다이. 그래서 다중 담보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네. 현재는 그 어떻게 보면 단일 담보 시스템만 있고요. 근데 이제 다중 담보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온미세고라든지 그런 ERC20 토큰으로 일단 담보로 잡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나중에는 저희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자산들도 토큰화해서 그걸 담보로 잡아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더리움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사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쟁 또한 또 당연할 텐데 메이커다오에 뛰어넘을 만한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을 특히 보면은 그 뭐 테더라든지 트루 USD라든지 다양한 이제 이미 회사들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의 장점으로 봤을 때는 그 특히 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인데 그럼 그에 대한 투명성을 사실 보장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USDT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 테더 같은 경우는 인정을 했지만은 100%가 아니라 지금 한 70%만 지금 담보로 좀 잡고 있는데 그만큼을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360% 넘게 지금 담보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이더리움 위에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나 그런 걸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투명성이 저희 장점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법적으로도 좀 더 이제 문제는 적은 게 만약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그걸 금지해 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어차피 금융기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좀 더 적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얘기하신 이제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대출 서비스 쪽으로 봤을 때 저희 장점 중에 하나는 이미 작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다면 청산 시스템의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구축을 해놨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 1인자 역할을 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홀더들이 또 가장 궁금할 만한 부분이요. 메이커다오가 확보한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잡고 있는 이제 이더리움을 봤을 때는 그 전체 디파이 시장이 현재 지금 한 6천억이 좀 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한 3천억이 좀 넘거든요.
근데 사실 전에 이더리움 가격이 더 높았을 때는 당연히 더 높았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1.5에서 2% 정도의 전체 이더리움을 저희가 지금 담보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가끔씩 이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게 뭐 걱정이든지 아니면 뭐 좋아한다는 그런 이제 그 팬레터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로드맵 그리고 계획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내 계획과 그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 계획을 제가 좀 따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에 대해서 뭐 최근에는 관심이 많지만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은 관심도나 인지도가 좀 아직은 이제 그냥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계속해서 유저를 늘리고 파트너십을 늘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 다양한 거래소도 성장을 했는데요. 뭐 그래서 업빗이라든지 코빗이라든지 그런 거래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쓰신 그러니까 S10이 있는 분들은 지갑에 보시면은 메이커 토큰이 기본적으로 들려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다양한 이제 그 협업이든지 아니면은 저희 사용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다의 사용처 아까 전에 제가 보였던 뭐 WRX나 그런 카드도 있지만은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거는 다양한 담보 시스템을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그 얘기하셨지만은 지금은 이더리움만 담보로 잡을 수 있지만은 미래는 다양한 토큰들 아니면 심지어는 다양한 자산들도 잡을 수 있으면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저들도 계속해서 더 할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의 로드맵까지 또 짧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함께하신 소감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특히 국내에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도 그 메이커다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도 요즘에 이제 디파이 뭐 국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다오의 남두한 한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